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 그 썩어 빠진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5년 전 2020년 12월 18일 백악관의 가장 긴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이 두 지도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면 초가에 갇혀서 스스로 피를 흘려야만 했던가? 그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의 해답이 바로 오늘 밝혀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글로벌 부정선거의 그 추악했던 미스테리를 비로소 풀리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백악관 집무실 한복판에서 미트볼을 삼켜가면서 엘리트 참모진들에 대해서 비겁한 겁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재 360억 원을 털어서 트럼프의 미국을 지키려 했던 야성의 전사 패트릭 번이 있습니다. 그날 밤 법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관료들과 이런 야성의 혁명가들이 벌였던 6시간의 혈투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하려는 지도자, 또 그 앞길을 막아서는 배신자들 사이의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잔혹했던 풍경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신자에게 포위된 두 지도자의 고독, 그리고 처절한 배신, 오늘 그 충격적인 평행 이론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글로벌 부정선거 26번째 시간 백악관의 심야 혈투를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3명의 그림자가 백악관 서관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번, 마이클 플린 장군, 그리고 시드니 파월입니다. 이들은 비서실장 승인도 없이 서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하급 직원의 안내를 보안을 뚫고 대통령 집무실의 심장부로 진입하고 있었던 대담한 잠입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군을 동원해서라도 도미니언 투표기를 압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행정명령 초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 팻 시펄로니와 에릭 허슈만, 그들의 꼴은 실로 과관이었습니다. 평소 코테 높았던 엘리트 의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기득권의 성벽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장조차 제대로 입지 않는 채 허겁지겁 들이닥쳤습니다. 반면에 그들 앞의 패트릭 번은 지독하게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백악관 주방에서 공수했던 미트볼을 야수처럼 집어삼키면서 숨을 헐떡이는 이 비겁한 법비들을 향해서 경미를 섞인 일갈을 날렸습니다. 당신들은 대통령을 지킬 배짱도 없는 겁쟁이들, 비겁자들이야. 집무실 복도 밖에까지 울려 퍼진 그의 고성, 그것은 법적 절차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위선자들의 뼈를 때리는 사자후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도자를 구출을 하려는 야생의 혁명가, 진정한 애국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성벽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던 양복 입은 윗선자들.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놓고 벌였던 6시간의 혈투, 처절한 내전이었습니다. 증거를 대라. 도대체 그놈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패스18로티의 백악관 법률 고문의 고함이 또한 집무실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관료들이 법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어 썩은 카르텔을 도려내기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한 외부의 애국 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반격 작전이었습니다. 법비 에릭 허쉬만더, 계엄령을 주장하고 있는 삼성 장군 마이클 플린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섞어서 일갈했습니다. 당신은 미쳤어. 당장 그 자리에 처 앉아 있어. Shin your fucking ass back down. 이 처절한 밤의 풍경은 시공간을 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2월 3일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그 긴박했던 비상계엄날, 소름 끼치도록 겹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패스18로니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한동훈과 한덕수 같은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립된 지도자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려 했을 때 가장 믿었던 그들이 위헌과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도자의 팔을 비틀고 꺾어버린 그 배신. 그것은 서울과 워싱턴이 보여준 완벽한 데칼코마니였습니다. 지도자의 눈에는 그들은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법 기술을 악용해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그 기득권 카르텔의 파수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 2시 관료들의 육탄 방어에 질려버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행정명령 서명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집어 던진 트럼프는 넥타이맨 겁쟁이 참모들 대신 깃발을 든 거친 군중을 선택했습니다. 1월 6일 워싱턴으로 오라. 거칠어질 것이다. 그것은 섬뜩했던 선전포고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 패트릭 번, 그는 단순한 음모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 오바스톡으로 벌어들였던 피 같은 재산, 사재 360억.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진실 규명의 재단 위에 주저없이 불태워버린 광야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 패트릭 번은 지금까지도 트럼프에게 단 한 줌의 권력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돈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아메리칸 프로젝트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딥스테이트라 불리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과 정면 승부를 아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가 터뜨리고 있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전 정보국장 우고 카르바하르의 증언을 CIA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처절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패트릭 번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그 견고한 성벽을 향해 홀로 돌을 던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이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패트릭 번의 영상을 공유한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펜 때만 굴리고 자신의 안위와 연금만 개선하고 있는 엘리트 참모들, 그들보다는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들고 있는 이 미친 후원자의 야생적 충성심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 고립된 지도자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백악관의 미트볼 소동과 2024년 서울의 비상경, 이 두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단하는 주권자와 주인을 사육하려고 덤비는 법비 사이의 끝나지 않을 영원한 체제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철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 평온한 시기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고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복의 징후가 포착되었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아포리아 상태, 이때는 법전 따위가 매뉴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는 진정한 지도자의 결단, 그것이 지도자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법전을 찢어서라도 그 나라를 구하려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주권자입니다. 소버린입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이것은 위헌이다, 절차 위반이다 떠들면서 지도자를 겁박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배신자들입니다. 주권자는 예외 상태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그 예외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고독한 결단을 내린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비루한 관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 구국의 결단을 광기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윤 대통령을 절차라는 차가운 철장 속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패트릭 버니 360억이라는 사제를 털어서 기득권 카르텔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전이나 매뉴얼이겠습니까? 아니면 투박하지만 뜨거운 야성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체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내 진짜 전우이다. 패트릭 버너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트럼프가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패트릭 버너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0년 그 혼란스러운 12월에 참모들이 모두 도망치고 있을 때 제발로 찾아와서 함께 싸워주었던 참모 속의 전우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기업가들은 권력에 줄을 서고 대가를 바랍니다. 하지만 패트릭 버너는 자신의 사제 360억 원을 털어서 트럼프의 방패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산하는 참모보다 이런 피 흘리는 야수를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패트릭 버너의 인터뷰 또는 발언을 자신의 트루스 소설에 직접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글로벌 부정선거 전사의 메시지를 직접 업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 확실한 동지적 연대입니다. 내 참모들은 비겁한 겁쟁이였지만 이 사람은 진짜였다. 트럼프가 2020년 12월 18일 그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 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패트릭 버너의 입은 곧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향해 쏘고 싶어하는 비공식 미사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패트릭 버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백악관의 그날 밤, 그리고 2024년 서울의 겨울,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차가운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라는 기만적인 가면을 쓰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내부의 적들, 반면에 투박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치고 있는 광야의 동지들, 과연 그들 중 누가 진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겠습니까? 트럼프가 패트릭 번을 신뢰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고립된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를 읽어내야 합니다. 역사는 비겁한 관료의 폐행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 애국자의 땅과 눈물로 기록됩니다. 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최승희님, 김양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